선물에 처음 입문을 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일단 우선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레버리지 때문에 뭐 청산을 당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레버리지, 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 가지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다 들으셨을 텐데, 여기서 나오는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선물 거래 화면으로 오면은 이 오른쪽이 거래 화면이거든요. 이쪽이 레버리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아이솔레이티드, 크로스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진입 장벽이 또 이건 것 같아요. 영어 화면을 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선물 거래를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이 용어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영어로 쓰는 게 더 편한데, 우선 레버리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 아이솔레이트, 한국말로 하면은 격리, 크로스, 한국말로 하면 교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일반적으로 1배부터 100배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일부 거래소에서는 125배나 200배 또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20배를 쓰면 100배를 쓰면 위험하다. 초보자는 5배를 쓰면 좋다. 5배에서 10배만 써라.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개념 자체를 사실 좀 바꿔야 됩니다. 이 상품의 이름이 뭔지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USDTM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USDTM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USDT 마진드, 테더를 마진으로 하는 상품 이라는 뜻인데, 이 마진이라는 게 번역하면은 담보라는 뜻입니다. 테더를 담보로 하는 거래 상품. 예를 들어 가지고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제가 테스트용으로 USDT 에셋, 지금 잔고가 104달러, 약 100달러 정도 넣어놓은 계좌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위험하게 100배예요. 100배 컨펌. 100배 위험해 보이죠? 지금까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마켓 시장가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진입을 하냐면은, 내가 100달러가 있으니까 100달러를 진입을 해볼게요. 레버리지 다시요. 100배 100달러요. 자, 롱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 포지션에 보면은 저는 100배의 레버리지를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OKX 거래소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레버리지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플로팅 P&L이라고 나오는 이 현재 가치를 보면은, 지금 한번 1분봉으로 한번 바꿔서 볼까요? 이 초록색 선이 진입 라인이죠. 이 플로팅 P&L이 이 퍼센트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은 막 0.3이 됐다가 마이너스 0.2, 그쵸?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금액을 보면은 지금 0.07달러 수익 중으로 나오잖아요. 가격 변화가 이렇게 큰데도 위험해 보이시나요? 좀 이해를 위해서 조금 빨리 감기로 해가지고 화면을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한번 볼까요? 현재 23%, 굉장히 짧은 시간에 24% 수익을 보고 있는데, 24% 수익이면은 제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6% 수익이면 26달러가 수익이 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플로팅 P&L을 보면은 플러스 0.25 USDT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쉐어 버튼, 이거 가끔 일어나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공유할 때 나 얼마 몇 퍼센트 수익 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거에서,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26% 수익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 수익은 벌써 그 사이에 30%가 됐는데, 현재 31% 수익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은 0.3%예요.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레버리지를 100배를 썼다고 위험하다, 1배를 썼다고 안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특히 이 크로스로 돼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마진이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여기 있죠. 예, 마진 0.96 USDT 크로스라고 돼 있죠. 내가 담보금으로 쓴 거는 0.96달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마운트 USDT에 제가 100을 썼잖아요. 100만큼 베팅을 한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가 100달러를 진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USDT랑 달러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는데 의미는 다르지만 가치는 같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100 USDT가 주문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레버리지가 100배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 USDT를 주문하기 위해서 제가 쓴 담보금은 1 USDT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진에 보면 0.96 USDT라고 나옵니다. 100배를 해서 100달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의 몇 배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얼마를 주문하는데 담보금을 몇 프로를 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크로스라는 교차라는 주문 방식에 적합한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100배면은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100달러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100분의 1인 1달러가 담보금으로 사용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최대 몇 달러까지 주문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 100달러의 100배인 10,000달러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 주문을 100%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보시면 방금 산 금액을 제외하고 9,100달러 거의 10,000달러에 가깝게 주문이 들어가죠. 그럼 1%로 바꿔볼까요? 네, 대략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 주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화해가지고 레버리지를 20배 쓴다, 100배 쓴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담보금을 몇 퍼센트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차를 쓸 때 배수를 왜 신경을 쓰냐? 일반적으로 자본 효율을 쓰기 위해서, 자본 효율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내가 포지션을 만약에 여러 종목을 막 롱도 잡고 숏도 잡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100배로 일단 이 포지션을 닫겠습니다. 현재 40% 수익이라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0.4% 수익입니다. 포지션을 닫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베팅한 게 한 배로 해가지고 100 USDT 한 배로 하고 최대 주문을 한 거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뭐가 다르냐면 한 배를 했을 때는 담보금을 100% 사용을 하잖아요. 제가 이 95.5달러의 주문을 내기 위해서 담보금을 95.5달러의 담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포지션 하나만 잡으면은 다른 포지션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베팅을 할 때는 자산 이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최대로 잡는 포지션 개수가 만약에 4개다, 5개다 또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 10배를 사용할 일이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레버리지를 설정하는 개념입니다. 크로스는 3배로 한번 해볼까요? 3배로 해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100달러를 롱 포지션을 잡고 그러면 여기 표시되는 게 31달러 정도의 마진을 사용했죠. 그러면은 저는 아직 남은 마진이 100달러 중에 31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available에 보면 73달러라고 표시가 되죠. 이게 내 남은 마진입니다. 요 한도 내에서 추가 주문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목을 한번 바꿔볼까요? 선물에 이더리움을 똑같이 100 USDT만큼 숏을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더리움을 숏을 잡았고 비트코인을 롱을 잡았고 실제로 내가 가진 자산은 100달러지만 총 진입한 물량은 200 USDT만큼 진입을 했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남은 마진은 23 USD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차라는 개념은 보통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지갑 전체의 돈을 담보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지갑 전체를 담보로 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를 쓸 때는 특히 교차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몇 배를 사용한다. 요 내용보다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야 돼요. 얼마의 몇 배를 사용하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를 주문했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몇 배로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레버리지 자체는 3배로 하건 10배로 하건 상관없어요. 담보만 남는다면. 대신 주문은 자산의 몇 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교차죠. 포지션을 전부 또 닫아볼게요. 이번에는 격리를 한번 볼까요? 격리,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일부 해당 주문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의 지갑으로 인식한다. 이런 개념에 좀
가깝습니다. 또 100배로 해볼까요? 방금처럼 100배로 해놓고 100달러에 롱을 잡아볼게요. 아까 보셨죠? 전혀 안 위험하다라는 느낌 드는 거. 그런데 자 100배 주문을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벌써 경고가 떴죠? 방금 우측 상단에 뜬 게 뭐냐면은 청산 날 뻔했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이 배팅에 관해서 이 포지션에 관해서 만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마진이 0.98,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USDT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100배로 하면은 1% 진입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죠? 대략 요 정도일까요? 네, 요 정도까지만 빠지면은 청산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히 100달러 전체가 청산되진 않겠죠. 요거 자체가 하나의 지갑이라고 했으니까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이 격리 주문 같은 경우에는 고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100달러가 있는데 그거를 격리를 10달러씩으로 나눠가지고 게임으로 만든다. 그래서 청산 나건 크게 먹건 둘 중에 하나로 결과가 나오는 어떤 게임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플레이를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어봤거든요. 뭐 좀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플라이트라고 하죠. 플라이트 챌린지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방식을 썼다라고 해요. 소액 고배율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100달러가 있으면은 100달러 중에 20달러씩 5계정으로 나눈다. 그렇게 5계정으로 나눠서 청산이 되건 10배를 먹건 둘 중에 하나를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100배를 베팅을 했을 때 정말 1%에서 청산이 되냐, 그러면 상관이 없거든요. 이 영상을 찍는 도중에 이게 청산이 한번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절대로 1%에서 청산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통시장의 청산 메커니즘은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증거금 아래로 내려가면은 경고를 주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증거금을 다 소진을 했다라고 하여도 내가 계좌에 있는 돈이 만약에 증거금 아래로 내려가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증권사에 갚아야 돼요. 돈을. 빚이 생겨요. 근데 이 크립토 선물은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죠. 그냥 무조건 청산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이 돼 있냐면은 이 각 거래소에서 미리 청산을 시켜요. 미리 실제로 청산 라인이 1%라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어떤 시장의 움직임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청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미리 청산시킨 거를 뭐 자기들이 뭐 몰래 챙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미리 청산시킨 거를 자기들이 나중에 어떤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방어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사용하는 지갑에 옮겨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주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1%에 청산이 되는 게 아니라 뭐 0.8% 이렇게 상당히 불리한 가격에 청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청산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격리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격리 포지션을 잡냐, 내가 만약에 뭐 방금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지션을 잡았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손절 라인 자체를 여기로 잡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담보금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0.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청산 라인보다 좀 위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격리 100배를 써도 되겠죠. 대신에 스톱을 걸어 놓습니다. 스톱 로스를 방금 2513.95죠. 2513.95에다가 스톱 로스를 요 가격이 되면은 발동을 한다. 스톱 로스를 컨펌.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스톱 로스가 걸렸죠. 원래 빨간색인데 제가 파란색 걸어놓은 거랑 겹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톱 로스. 이렇게 되면은 손절 라인까지의 거리가 청산 라인보다 훨씬 가까워지죠.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격리랑 교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격리라는 기능을 아예 사용하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몇 배라는 개념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몇 배가 아니라 얼마의 몇 배, 이 개념을 꼭 추가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얼마의 몇 배가 아니라 몇 배 안에서 얼마를 매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격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청산을 당하면 안 되고 청산 라인보다 더 가깝게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산이 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청산이 안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포지션을 닫겠습니다.